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노인 건강과 생활을 관찰하고 수많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대략 1년쯤 전부터 몸과 마음은 아주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끼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후회하곤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신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알고 싶지 않은 마음에 외면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죽음을 예측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두려움보다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겁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 그 속에 담긴 의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던 일들이었지요. 다만 가족들이 그걸 단순한 기분 변화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걷는 속도, 말하는 속도, 생각하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천천히 바뀌어 가지요. 그러면서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활동보다는 익숙한 것들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이런 변화는 병원 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액 수치나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삶의 에너지가 조용히 줄어드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가족의 따뜻한 관찰이 그 어떤 검사보다 중요합니다. 안산에 사는 80세 이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즐거워하셨지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친구들 전화도 받기 싫어하셨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거나 방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엄마가 요즘 우울해지신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면 나아지시겠지, 날씨가 풀리면 다시 활발해지시겠지 하고 지켜봤지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그분은 점점 더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딸이 엄마,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하고 권해도 에이, 귀찮아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다, 뭐라 할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아. 나가면 재밌긴 한데 준비하고 나가는 게 너무 피곤해. 집에 있으면 편하더라고.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울해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 뒤로 딸은 어머니를 억지로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옛날 앨범을 꺼내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산책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런 시간들을 편안해 하셨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 몇 달 사이 식사량이 줄었거나 말수가 적어지거나 좋아하던 일에 흥미를 잃으신 건 아닌가요? 그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어르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세요. 이런 변화가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따지듯 물으면 어르신은 마음을 닫으십니다. 대신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은 요즘 몸이 어떠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어르신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일 수 있으니까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세요.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 활동량, 말투에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나이 때문이겠지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체중이 줄고 피로가 깊어질 때,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기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아무리 쉬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영양분으로 잘 전환되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생활해도 체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근력도 약해지는 거지요. 이건 결코 어르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피로가 아주 깊게 찾아옵니다. 밤새 잘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낮에 조금 움직이면 저녁까지 기운이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심지어 목욕을 하는 것조차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가족들은 좀 더 움직이셔야 힘이 나요라고 말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74세 최봉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 친구들과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셨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어 하셨고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들 반찬도 만들어 보내셨지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장 보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반찬도 예전처럼 여러 가지를 만들지 못하셨지요. 아들은 처음엔 그냥 겨울이라 추워서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체중계를 재어보니 반년 사이 4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엄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밥 잘 드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 그냥 힘이 안 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양 보충과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움직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라고 하셨고 아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먹이거나 운동시키려 하지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보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산책도 30분씩 하라고 하지 않고 집 앞 골목을 5분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힘드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식사 시간에 표정이 밝아졌고 짧은 산책도 부담 없이 나가셨습니다. 체중은 더 이상 줄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최근 몇 달 사이 옷이 헐렁해지셨거나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하시거나 쉬어도 피곤해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먹을 때 편안한 표정을 짓는지 움직일 때 억지로 하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하루 중 어르신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찾아보세요. 대개 오전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가벼운 활동을 계획하고 오후에는 충분히 쉬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께 큰 위로가 됩니다. 과거로 향하는 마음, 그 속의 의미.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젊었을 때 일,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옛날 친구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지요.
가족들은 처음엔 재미있게 듣다가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또 그 얘기세요? 하고 지루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치매와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은 약해지지만 오래된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먹은 밥은 기억 못해도 50년 전 결혼식 날은 생생하게 떠올리십니다. 이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지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려는 본능이 생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 하는 거지요. 특히 사랑했던 사람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82세 박동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과묵하고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가족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이 아니셨지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군대 시절 친구들 이야기, 젊었을 때 직장 동료들 이야기,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군대 친구 이야기를 오늘 또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들었던 직장 동료 이야기를 또 꺼내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하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과거 해상이 늘어나는 건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심리 과정이에요. 어르신이 삶을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삶을 정리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친구들도 있고 일도 재미있었고 요즘은 그때 생각이 자꾸 나더라. 아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를 떠올리시는 건 치매 때문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위로를 얻고 계신 거라는 걸. 그 뒤로 아들은 같은 이야기를 또 하셔도 또 그 얘기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정말 재미있으셨겠네요.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와 함께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 사람이 누구누구고 이때 어디서 찍었고 하며 신이 나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 싶었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걸 귀찮아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기꺼이 들어주세요. 반복되는 이야기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고 물으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어르신이 자주 언급하시는 분의 사진이나 물건을 곁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르신과 함께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앨범을 펼치거나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어르신께는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어르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이 반복될 때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감기가 나았다 싶으면 또 감기에 걸리고 폐렴 치료를 끝냈다 싶으면 또 다른 감염이 찾아오지요. 가족들은 왜 자꾸 아프실까?
왜 이렇게 회복이 느릴까 하며 답답해합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만 들을 뿐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세포의 활동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물리쳤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감염에도 쉽게 흔들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한번 아프고 나면 몸이 더 약해져서 다음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증상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감염이 생기면 열이 나고 통증이 생겨서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열도 잘 나지 않고 통증도 덜 느낍니다. 대신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멍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식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초기에 놓치기 쉽고 발견했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86세 김말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봄에 기관지염으로 2주간 입원하셨고 여름에는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을에는 요로 감염으로 또 병원에 가셨고 겨울에는 독감으로 쓰러지셨지요. 가족들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실까 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영양제도 챙기고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도 해드리고 병원도 자주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 다니는 것 자체가 어르신께 큰 부담이 되었고 약을 먹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지요. 며느리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뭔가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한 끝에 병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어르신이 덜 불편하게 지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잦은 병원 방문을 줄이고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지요. 먼저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했습니다. 가습기를 틀고 빨래를 실내에 널어 건조한 공기를 막았습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자주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시간마다 물 한 모금씩 드시게 했지요. 손 씻기도 철저히 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 전에도 손을 닦았습니다. 구강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구강 상태가 나빠지면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양치질을 도와드리고 가글도 꾸준히 하시게 했습니다. 또 무리한 외출을 줄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날씨가 나쁜 날은 집에서 편히 쉬시게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6개월 정도 이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작은 감기 정도는 집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큰 감염 없이 지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병원 안 가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감염이 자주 반복되시거나 회복이 느리신가요? 그렇다면 병원 치료만 의지하기보다 생활 속 작은 관리를 철저히 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졸림이나 멍함, 식욕 감소는 감염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자주 드시게 하고 손 씻기와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면역력 관리입니다. 숨결과 혈액순환의 변화, 마지막 준비의 신호. 어르신이 숨을 쉬다가 잠깐 멈춘 듯하다 다시 깊게 쉬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보통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심장과 뇌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에 혈액을 보내고 손발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갑고 색깔도 변하는 거지요. 숨도 불규칙해집니다. 깊게 쉬다가 얕게 쉬고 멈춘 듯하다 다시 쉬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건 병이 악화된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 가족들은 당황해서 병원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뭔가 해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어르신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여러 가지 관을 꽂고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되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완화 치료를 권합니다. 병을 고치려 하기보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거지요. 88세 장호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난해 가을부터 숨쉬기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멈춘 듯하다 다시 깊게 쉬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손발도 차갑고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했지요. 아들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응급실에 모셨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한 뒤 아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의 심장과 폐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순 있지만 어르신께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시기에는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다른 가족들과도 의논한 끝에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대신 호스피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은 아버지가 편안하시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 썼습니다. 방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담요로 몸을 감싸드렸습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적신 거즈로 입술을 적셔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돌아가며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잘 못하셨지만 손을 꼭 쥐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평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 곁에서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께 충분히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보일 때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께 가장 덜 힘든 선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원하시는 마지막 방식을 미리 들어두세요. 집에서 지내고 싶으신지, 병원에 계시고 싶으신지, 요양시설을 원하시는지, 호스피스를 받고 싶으신지 부담스럽지 않게 조용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대화가 나중에 큰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고 슬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두려워하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준비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더 따뜻하게 채우고 후회 없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체중이 줄고 피로가 깊어지고 과거를 자주 떠올리고 감염이 반복되고 숨결이 바뀌는 그 모든 신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은 서둘러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대화하세요. 손을 잡아드리세요. 고마웠던 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시간들이 쌓여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활 건강과 마음 관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평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